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만화가 토리야마 아키라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등을 그리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그는 2024년 3월 1일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68세였습니다. 고인의 출판사는 발표문을 통해 토리야마 아키라는 45년 이상 창작 활동을 이어오며 세계인의 지지를 받은 만화가였다며 그의 작품은 국경을 초월해 사랑받았으며 많은 만화가와 창작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가 남긴 유일무이한 작품 세계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바란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배우 이시연은 SNS를 통해 오공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RIP 아키라 토리야마라는 글과 함께 드래곤볼의 한 장면을 게재하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배우 강소라도 드래곤볼이라는 짧은 댓글을 남기며 애도의 뜻을 밝혔고 배우 이광수 역시 7개의 드래곤볼이 담긴 사진과 함께 RIP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학창시절 때려야 뗄 수 없는 만화였다. 드래곤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 감사하다. 내 인생 최고의 만화였다라며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의 대표작 드래곤볼은 중국 고전 서유기를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으로 손오공과 동료들이 7개의 드래곤볼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연재되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발행 부수 2억 6천만 부를 기록했습니다. 해적판을 포함하면 3억 9천만 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매체로도 제작된 드래곤볼은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으며 지금도 많은 이들의 어린 시절을 장식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지만 토리야마 아키라가 남긴 작품들은 여전히 지금도 독자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끝없는 상상력의 세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드래곤볼은 동방 신선문화의 여의주를 컨셉으로 차용했고 드래곤볼 7개로 3가지 소원을 이루고 전체 12개의 우주에서 주인공 손오공이 속한 우주가 제7우주로 되어 있는 등 이 작품의 세계관은 환단고기에서 펼쳐지는 삼신 칠성, 12지지가 핵심 아이디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는 단지 상상력만으로 이런 설정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됩니다. 환단고기 문화와 원형 신규에 대해서 어떤 시기로든 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초음속 비행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은 일반 항공기 연료인 둥유를 사용하면서도 최대 마하 16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초음속 엔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속 19,756km에 해당하는 속도로 기존의 스크램제트 엔진보다 월등히 빠른 연소 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엔진은 사선 폭발 엔진으로 불리며 기존 초음속 엔진보다 높은 열효율과 컴팩트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차세대 극초음속 항공기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엔진은 중국과학원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동터널 JF-12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마하 16의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초음속 비행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충격파를 연소에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엔진 내부 연소기 벽에 5mm의 돌출부를 배치해 충격파로 인해 발생하는 폭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엔진을 작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 엔진은 기존 스크램제트 엔진보다 85% 더 짧은 연소기를 활용하면서도 연료 연소 속도가 1000배나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RP3Z 연료를 사용한 실험에서 장시간 안정적인 사선 폭발발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초음속 무기, 미사일, 극초음속 드론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대륙간 비행의 시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연구는 중국이 2030년까지 마하 16 속도의 항공기를 운용하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2023년 초 중국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음속 엔진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엔진은 약 30km의 고도까지 항공기를 운반할 수 있으며 기존 제트 엔진보다 훨씬 적은 연료를 소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도 극초음속 항공기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이번 엔진 개발이 글로벌 군사 및 항공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단 1%만이 세계 보건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다수의 인류는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거리는 스모그로 인해 눈을 뜨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석탄을 연소하는 벽돌 가마가 공기 오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인들은 공기 오염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17개국 6천여 개 도시에 대한 공기질을 분석한 결과 세계 인구의 99%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대기오염은 매년 약 7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고혈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조기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델리 과학환경센터의 아누미타 로이 초두리 연구원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명확해졌으며 여러 코호트 연구와 역학 연구를 통해 그 증거가 뚜렷하게 입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은 주로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5억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지역에서 매일 5세 미만 어린이 100명이 공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니세프의 엘리안 루트의 지역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클린쿡 스토브를 살 수 없고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빈곤층 가정의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지플레이션과 프루트플레이션에 이어 이제는 피시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뜻하는 피셔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수산물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뜻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수온 상승이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며 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 톱3인 고등어, 갈치, 오징어의 가격이 평년 대비 최대 66%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산 고등어의 평균 가격은 한 손당 6,222원으로 66.54% 상승했고 국산 갈치는 마리당 9,609원으로 11.43%, 물오징어는 9,148원으로 23.59% 올랐습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해수온도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남해 등 주요 어획지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어군이 흩어지고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의 어업 생산량은 84만 1천 톤으로 전년 대비 11.6% 감소했으며 이는 197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어획량 감소 현상은 고등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고등어류 어획량은 13만 4,600톤으로 전년 대비 17.4% 줄었고 멸치는 12만 톤으로 18.8%, 갈치는 4만 4,500톤으로 26.6%, 살오징어는 13,500톤으로 42.3%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평균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군 자체가 변하고 있으며 명태처럼 동해에서 사라지는 어종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고등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며 일부 호텔에서는 초밥 메뉴에서 고등어를 제외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격 상승은 전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수산물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6% 상승했으며 이는 농축수산물 전체 상승률인 1.9%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마른 김의 경우 1년 전보다 26.37%, 평년 대비 49.8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 역시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 품목 톱10 중 9개가 과일 및 채소였던 만큼 올해도 먹거리 가격 상승이 전체 인플레이션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산물,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